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종부세 자체가 뭐 그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내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 한번 보신 분들은 그 부동산 세금을 좀 물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 세금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주택에 대한 세금,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세금, 토지에 대한 세금.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세금으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분류를 할 때는 주택, 건물, 토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주택도 주택 밑에 땅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땅은 토지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주택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바치고 있는 땅, 대지죠. 그 땅도 같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종부세 말고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택 밑에 있는 땅도 그냥 주택으로 보고 그 외의 건물, 주택이 아닌 모든 건물은 건물과 그 밑에 땅을 다르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주택, 건물,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분리과세 토지하고 별도 합산 그 과세 대상,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 그래서 뭐 분리과세,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주택하고 별도 합산 토지하고 종합 합산 토지,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나옵니다. 나머지 건물이나 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를 제외한 뒤에 그 모든 주택은 뒤에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빌라도 사실은 이게 법적인 명칭은 아니다 보니까 뭐 연립주택 혹은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주택이라고 붙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아파트, 요거는 이제 주택이라는 부류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건물, 주택이 아닌 모든 그 부동산 땅 위에 있는 거는 건물로 들어가요. 상가, 오피스텔, 창고, 지식산업센터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건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세 가지 중에서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는 토지가 분리과세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그 분리과세 토지에는 뭐가 있냐면 농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답, 과수원, 그리고 목장 용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용지, 그리고 임야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로 들어가는 임야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뭐 종중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 이런 건 사용을 못 하죠. 그 접도 구역에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 내에 있는데 그 도시공원 내에 있는 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용으로 사는 임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땅인데 임야로만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냐면, 얘는 이제 종부세 대상인데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 있는 땅 있죠. 오피스텔을 샀으면 오피스텔 밑에 붙어 있는 땅. 오피스텔을 내가 뭐 20평짜리를 샀으면 뭐 분양은 20평, 그리고 실평수는 10평이지만 뭐 대지 지분을 뭐 2평 뭐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땅이 바로 별도 합산 토지예요. 예. 그런 건물에 있는 부속 토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거랑은 별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땅을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지나 이런 게 아닌데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일반적으로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분류된 것들은 주택끼리 모아서 6억이 넘을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고요. 그리고 건물이나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지 않고,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들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중에 그,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땅, 토지, 그 토지의 금액을 다 합친 게 80억 이상일 때만 80억 이상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안 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5억 이상 분부터는 종부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세율을 보시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억 지금 2주택 이하인 경우랑 조정 지역이 2주택이나 아니면은 일반 지역 3주택, 요즘 웬만한 집은 다 조정 지역 들어가 있으니까 대부분 2주택이다 그러시면은 조정 지역 2주택을 보시면 되고요. 뭐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왼쪽 거 2주택 이하 걸로 보시면 되는데, 세율은 0.6%에서 94억 이상일 때는 3%, 그리고 2주택 조정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6%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보다는 세율이 좀 많이 오른 편이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세 부담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거는 법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누진 과세를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은 좀 더 강하게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그냥 누진 없이 3% 최고 세율이다. 개인으로 보면 최고 세율인데,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작년보다 세금이 늘은 거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내가 2주택 이하자가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올해는 낼 게 만약에 30만 원 나오더라도 최고 150%,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만 내고요. 조정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20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세금이 더 늘어나더라도 최고 300%까지만 납세를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 세부담 상한액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법인도 6억까지는 주택 똑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6억 이상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는데 법인은 종부세 그 6억 기본공제가 폐지가 돼서 주택을 1억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다음 종부세 이제 계산하시는 거 보면은 1주택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데 2주택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주택하고 조정 지역에 주택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주택이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정 지역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합쳐서 이게 공시지가가 공시 가격이 15억이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그게 95%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공시가격 대비 그 퍼센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올해는 95%인데 내년부터는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세금을 계산할 때 그냥 내가 그 공시 가격, 공시지가 땅 같은 경우는 그 가격 그대로 다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어쨌거나 15억에서 가액 비율 95% 적용을 받기 때문에 14억 2205 14억 2250만 원. 이거 좀 잘못됐는데 14억 2천 14억 2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초 구간 6억은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윗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누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3억분에 대해서는 1.2%, 그래서 36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억분에 대해서 1.6% 480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억 2,500만 원에 대한 2.2%에서 495만 원, 이렇게 요 세 개를 더한 1,335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지역 2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개의 주택가격 합이 15억이다 그러면 주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1,335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법인하고 개인 상관없이 200억 이하는 0.5%, 400억 초과는 0.7%, 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15억 이하일 경우에는 1%, 그리고 45억 이상은 3%. 근데 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억 이상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100억 갖고 있다. 그러면 80억은 공제받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0.5%가 나오겠죠. 사실은 웬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종부세가 나오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이 나제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5억 이상만 갖고 있어도 나오기 때문에 시골에 좀 땅 많이 갖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임야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러면 나올 수가 있는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내가 종부세가 나온다 그러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그 홍만표 씨라고 있습니다. 홍만표 씨가 오피스텔을 123채를 가지고 있어서 뭐 부동산 재벌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내가 123채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는 얼마나 낼까? 왜냐면 이거 뭐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좀 비싼 거 해도 한 2억 정도 가거든요. 그럼 요게 만약에 오피스텔이 2억이다 했을 때 이 2억이 다 땅값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은 토지 지분을 상당히 적게 가져가요. 그래서 건물분이 한 1억 5천, 그리고 토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123채면 건물분이 184억이고 토지분은 61억이에요. 근데 건물은 아까 세금에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과 토지는 세금이 다르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종부세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만 따로 계산을 했을 때 80억이 넘은 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요. 근데 이게 좀 6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오피스텔을 123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설된 내용 중에 그 작년에 신설된 건데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주택이나 3주택자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종부세 대상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됐지만 나는 이걸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집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오래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집에서 실거주를 오래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에 대해서 20에서 4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 장기 보유 공제라 그래서 그 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을 내가 오래 거기서 살았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오래 살지 않아도 그 집 하나밖에 없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지만 집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꼭 투기로 보지 않아서 오래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을 또 이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합친 한도가 최고 8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70세 이상이면 40%고 15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합쳐서 원래 90% 공제를 해줘야 되지만 최고 80%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조정지역에 20억을 갖고 있다 아파트를 요새 다 조정지역이니까 그러면 1주택일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 기본 공제가 9억입니다. 9억 공제하면 11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돼요. 11억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을 해보면 1020만 원입니다. 적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명의자가 나이도 62세고 이 집을 가지고 산지 한 11년 됐어요. 그럼 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11억에 대해서 10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나이하고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 공제를 받아가지고 60% 공제를 받아요. 그럼 원래 내야 할 세금은 1020만 원이지만 나라에서 그거 부분을 공제해서 깎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거는 408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공제는 그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는 그 1주택일 때만 해당이 되고요. 2주택일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이 내가 정말 부동산 부자라서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투자하느라 한 4-5개 사놨고 상가도 몇 개 있고 시골에 뭐 과수원이랑 임야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총 12개에 78억 정도 된다. 이랬을 경우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택이 2개입니다. 조정지역 하나, 빌라 하나. 그래서 총 14억이죠. 10억, 4억. 그래서 합쳐서 14억인데 2주택자니까 그 공제를 6억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4억에서 6억 빼면 8억이죠. 8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128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오피스텔이랑 상가는 다 건물로 들어가는데 건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또 건물에 있는 그 부속 토지는 다 해서 80억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 해도 가격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요. 종합합산 토지를 임야를 4억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5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농지죠. 농지를 다 논하고
과수원을 18억어치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 만약에 이런 경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택만 2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가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 게 세금 낼 때 단독 명의보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처럼 조정지역에 10억을 갖고 있고 빌라를 4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합쳐서 14억이죠. 이게 만약에 혼자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2주택자니까 공제가 6억 됩니다. 그러면 14억에서 6억을 빼면은 8억이죠. 8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128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공동명의로 됐을 때는 이 14억이 그 50%씩 부부한테 공동명의로 반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5억, 빌라 2억 해서 7억이 돼요. 하지만 이 공제가 되는 거는 그 개인 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이름으로 명의가 있어서 공제 받아도 부인 이름으로 된 건 또 부인 명의로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똑같이 6억이라서 7억에서 공제를 6억 받으니까 과세가 1억밖에 안 나옵니다. 120만 원. 대신 공동 명의로 2인으로 돼 있으니까 120만 원씩 두 명이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 명의일 때는 1280만 원을 내지만 이렇게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240만 원만 내니까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이제 종부세를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동명의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별도로 따로 신청을 안 하면. 그런데 그 공동명의보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세금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경우냐면 내가 나이가 좀 많고 좀 그 오래 보유한 사람.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많고 오래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이것저것 좀 이렇게 기본공제 많이 받고 해가지고 120만 원씩 240만 원만 내면 됐었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동명의로 되어는 있지만 그냥 남편 당신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서 그냥 다 내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14억을 9억을 공제받습니다. 1인일 때는 9억을 공제를 받거든요. 9억 공제 받고 그럼 과세 금액은 5억인데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세금은 340만 원으로 더 많지만 1주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공제를 6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136만 원. 얘보다 뭐 한 100만 원 정도 더 싸죠. 이거는 이제 주택이 2개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주택이 하나인데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1인 소유로 해서 할지 공동명의지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공동명의로 해서 2개로 할지 이게 12억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 공동명의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그 집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명의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따로 별도로 신고를 해서 1인 소유로 바꿔가지고 이 그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변경을 그 하시려면은 그 9월 달에 따로 세무서 가가지고 나는 요렇게 1인 소유로 종부세 나오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그쪽에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일반 공동 명의로 부과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데 아파트랑 빌라 하나씩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2주택자라서 1280만 원이 나왔는데 나머지 오피스텔이랑 상가는 다 건물이니까. 근데 예전에 오피스텔을 살 때 이거를 뭐 세금이 좀 싸다 그래가지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버리면 오피스텔로 안 들어가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택으로 계산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14억에서 17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가 확 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근데 그 지금 와서 바꾸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 처음에 오피스텔 등록을 할 때 이거를 내가 부가세를 환급받고 일반 오피스텔로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 환급을 안 받고 주거용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요거는 주택에 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그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그 매매를 하셔가지고 명의 이전을 해주면 명의 이전을 뭐 5월 31일까지 해준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종부세 계산이 될 때 내 거에서 빠지고 그 다음 6월 1일 날 그 소유자한테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 아파트나 뭐 땅값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띄면은 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인데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공시가격은 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자세하게 주소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 기준으로 다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세가 우리 집이 뭐 다 합쳐가지고 한 10억 가는데 저 공시가격 알림이 봤더니 6억밖에 안 돼 있다. 그럼 뭐 종부세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올해 95%인데 현재 이제 올해까지는 95%고 매년 5%씩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0%로 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주택을 내가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데 1주택이었는데 나는 뭐 상속을 받으면서 그 지분에 대해서 지분을 내가 한 20% 정도 가져갔어요. 근데 만약에 20% 이상 가져가는 경우는 2주택으로 되고 20% 이하이고 그 지분율 공시 가격이 3억 미만이다. 3억이니까 뭐 15억짜리 아파트 미만으로 그 중에 20% 밑으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상속 때만. 상속이 아니고 그냥 산 거는 또 상관이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또 배제가 됩니다.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주거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내가 이 오피스텔을 사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거를 계속 임대를 주기 위해서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을 그 임대용으로 혹은 빌라를 누구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종부세가 이렇게 총 다 해서 17억이 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이 중에 빌라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해서 내가 임대를 줬다. 그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등록을 해가지고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를 주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종부세에서 빼주세요 하고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은 요 두 개는 이제 여기서 아예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17억 과세됐던 게 10억으로 줄겠죠. 그럼 거기서 10억으로 줄면서 얘는 1주택이 돼요. 왜냐면 이 두 개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게 이제 1억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금 많이 줄겠죠. 그럼 이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아니면 안 하신 분들은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저 주택들도 임대주택으로 따로 또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처음으로 종부세를 이제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는 매년 10월 5일 이전에 세무서 가가지고 또 따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알아보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합산 배제 신청까지 해 주셔야 종부세에서 그게 배제가 돼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이제 요 종부세 없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가 나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